보잖아요. 브랜드 설계 전문기 트래픽 서비스는 그거 앞서서 마케팅 세계장 되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게 방식을 좀 다양화한 듯한, 일단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 맞는데 그 우물을 사막에서 파는 거는 문제가 있나? 우물은 물가를 가거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강가를 가서 그만한데 합단한 행동을 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판다고 해도 음식점에 가서 파는 제값을 음식이겠지만 음식점이 아니라 뭐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혹은 뭐 분리수거장에 가서 약간 일종의 음식과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 가서 음식을 팔려고 하면 그 가치가 현저히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옳은 장소에 가서 옳은 행동을 하는데, 그 옳은 행동의 방식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데, 처음에는 가장 작은 것들부터, 예를 들면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무료로 혹은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6%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배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러면 남는 게 있냐라고 말하는 거고, 혹은 그냥 무료로 배포하는 거에서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좀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장 요새 많이들 이용하고 있지만 그걸 올바로 이용하지 못하는 게 플랫폼들을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플랫폼.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소비하는데, 동영상을 소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동영상을 소비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할 때 당연히 첫 번째가 유튜브겠지. 유튜브라는 그 수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1등은 유튜브고, 근데 유튜브가 전부 다 소비하거나 아니면 그런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글자나 뭐 아니면 뭐 전문적인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OT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니면 기사 서비스, 뭐 블로그, 이런 쪽의 문자 카피라이팅 같은 그런 거는 소비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가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컨텐츠 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걸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느냐. 내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거 뭐가 있나. 나의 경우에는 뭐 유튜브 같은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 뭐 약간의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넷플릭스나 뭐 그런 것들, 어떤 것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그 소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충분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를 먼저 준다라는 개념인 거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주는 게 가치 있어야 될 거고, 누구한테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앞에서 이러한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잘 알리기 위하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그런 행동을 어울리는 곳에 가서 하는 게 중요했다고 하면은, 누구에게 중요하냐? 누구?
내가 이런 물건들을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것에 팔고 있는데 고객이 나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은 제 값에 팔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리스트다. 옳은 공간에 맞는 사람에게 맞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사업가라는 뜻이고, 사업을 좀 더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키워서 기업으로 가느냐, 그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대신해 주거나 이익을 제공한다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는 사실 사람들이 이익보다 불편한 거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느낀다고 생각해서 문제 해결에 나는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 왜 문제 해결이냐?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구분하는 데는 분명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근데 불편한 것과 그냥 잘 모르겠는 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불편한 것과 더 불편한 거에서는 사실 둘 다 똑같이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은 사치의 개념이라서 프리미엄 값은 높게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니즈를 풀어두는 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나같이 경쟁력이 아직 부족한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그래서 불편한 것에 집중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제공할 수 있느냐 알아보는 거, 시간을 아껴주거나 혹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필요한 정보를 좀 더 편리하게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시간과 정보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나 아니면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의 개념으로다가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 근데 본질적인 가치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책에서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건강이 있어. 건강. 둘째로는 부를 이야기해. 셋째로는 관계를 얘기하고. 건강과 부, 관계 3가지를 크게 카테고리를 나눴을 때 이 3가지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런데 건강, 부, 관계 이 3가지로 진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가 성립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봤을 때 우리가 건강, 외적이나 내적인 그런 건강, 혹은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정신적인 아니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짐을 덜어준다. 이게 분명히 건강적인 그런 부분이겠고, 어떤 아까 문제 해결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부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문제 해결이 부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 사람이 자원 소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자원 소비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틈새를 막아줄 테니까 그거의 일부분을 나한테 줘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그런 파이프라인을 내가 제공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상대방한테 그 인센티브를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보았으니까 얘기해보자면은 결국 돈은 사람에서 나온다는 얘기겠죠. 결국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고, 아직 AI의 시대가 오네 뭐 해도 결국은 돈을 쥐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원을 소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살아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모든 가치에 대해서 창출하는 거는 서비스가 맞아. 내가 봤을 땐 그런 거 같아.
뭐 물건을 판매하든 아니면은 뭐 생산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서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서비스를 하든 결국에 본질은 사람이 사람한테서 가치를 나눠준다. 근데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거를 하고 다른 사람은 이걸 잘하니까 이걸 하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 이걸 다 잘해도 결국에 사람 이상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를 따졌을 때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일은 따로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있는 거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그거를 옳은 수단에 한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다면 그게 뭐 사업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봤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옳은 플랫폼을 찾아야 된다 했고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에서 플랫폼을 찾으면 더 쉽겠다는 그런 내용이 책에 적혀 있는데 더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가치 있는 일을 어디에 찾느냐 사람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걸 내가 대신해준다 시간을 아껴준다 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그러한 가치 내가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 즉 내 고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에서는 드림100이라고 얘기하는데 드림100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이야기가 일종의 내가 할 수 있고 그다음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그런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빈틈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자원의 분배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은 되고 그다음에 나와 같이 윈윈을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은 사람을 인격 재활 정확히 말해서 시뮬레이션을 정말 세밀하게 그려놔서 마치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100명으로 늘려놓은 거야. 이걸 드림 100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플랫폼에서 내가 뭐 영향을 받고 싶거나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먼저 팔로우하고 이러한 팔로우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어느 것에 관심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느 가치에 관심이 있느냐를 파악을 한 뒤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있는지를 파악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거기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를 분석을 할 수 있겠지.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시식을 해주는 거야. 내가 아직 이 시장에서 충분히 몸집을 불리지 못했으니까 상대방들에게 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먼저 시식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명단들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얼마를 벌어다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라는 해결사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거를 먼저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라면 당신 주변 사람들 중에 나를 추천해 줄 사람을 누굴 꼽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명단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나의 드림100은 늘어날 것이고 그 드림100이 늘어날수록 내 리스트가 점점 더 채워질 텐데 그 채워진 리스트가 결국 나의 힘이 된다는 거야. 무엇을 해도 사람의 숫자가 결국 힘이 되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왜?
수많은 그 사람들이 만든 그 관계와 인프라가 사이사이에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가 돈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그 사이 안에서 그 관계가 만든 것이 가치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랬을 때 이 트래픽 설계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모든 것은 사람한테서 오는데 너는 이 사람들이 끌려오는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냐. 여기서는 퍼널이라고 얘기하는데, 퍼널이 영어 뜻으로 이제 깔때기란 뜻인데, 사람들을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유입시키는 거지. 사실 걸러낸다고 봐도 크게 오역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나의 퍼널을 유입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테니까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찐팬이 될 수 있는, 아니면은 뭔가 좀 제대로 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서 다시 새로운 깔때기 안에 유입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소수가 남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팔로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팬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책을 이해했을 때는 내가 이해받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결국 내가 이 퍼널이라고 말하는 깔때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퍼널을 어디다 갖다 대느냐,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찾아야 되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하는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특정한 아바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러한 결과들로 내가 최종적으로 나만의 팬들을 만들 수 있느냐, 찐팬들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동안에 내가 찐팬을 만들 동안에 얻은 리스트들, 찐팬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내 퍼널을 거쳐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내가 다른 제안을 했을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내가 했던 그 다른 제안에 대한 찐팬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리스트의 숫자가 곧 힘이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록, 그러한 특정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아니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람들의 공통된 그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힘이다. 공통된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MBTI가 요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의 공통된 속성을 쉽게 알려준다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곧 힘이잖아. 그런데 이런 공통된 속성을 쉽게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정신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지. 그래서 MBTI가 이미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거야. 겨우 4글자에 대해서 정보를 알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를 선입견에 가깝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릴 수 있겠다. 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은 안 나오겠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는 거지. 이게 문제 해결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원점은 뭐냐? 고객이 곧 트래픽이다.
누가 고객이고 고객을 만들기 위한 내 상품은 어디서 어떻게 내 퍼널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로 만든 찜펜과 그리고 새로운 리스트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날카로워진 내 퍼널들로 내가 결국 하나의 매체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상징이 되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플랫폼을 소유하는 설계자가 된다. 이게 내가 이해한 이제.